그래서 저는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실이 내가 생각했던 상황과 너무 다르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지금 상황을 버틸 것인가,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미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비전을 어떻게 다시 가져가면서 나는 최소한을 가진 상태에서 아직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이런 개념을 현실적 낙관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VC 전석철입니다. 오늘은 현실적 낙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그 미래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매우 좋지만 지금 현재 당면한 그 현실에 대해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지금 당장 현재를 버티면서 미래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계속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약간 모순적인 상황을 동시에 관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해당 개념은 베트남전에서 포로로 잡혔었던 옛날 스톡데일 장군이라는 미국 장군이 있는데 그분이 고민을 했었던 문제, 그리고 그때 당시의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해서 했던 행위를 일컫는 용어인데요. 그분이 이제 가만히 봤더니 그 포로로 잡혀 있는 분들 중에서 나 내일이면은 내가 해방이 될 거야, 다음 달이면 해방이 될 거야, 내년이면 우리 전쟁이 끝나겠지 라고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그 상황을 버티면 버틸수록, 그리고 자기 생각과 미래가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강한 실망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리고 멘탈이 그렇게 무너져 가면서 사람이 붕괴되는 거를 보고 나는 지금 냉혹한 현실을 어떻게 버틸지를 생각을 하면서도 미래는 내가 생각한 대로 꼭 반드시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끝까지 그분이 8년을 버텨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전쟁이 끝나고 해방까지 될 수 있었던 그런 일화에서 읽혀진 개념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되 현실을 낙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스타트업에서도 해당 개념이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하게 알고 계시는 어스얼라이언스도 그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스얼라이언스 예전에 차이나탄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했었고, 중국어 회화 교육을 하는 서비스를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중국 시장이 커지고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해당 서비스는 굉장히 실제로도 좋은 반응을 이끌었고 좋은 그 결과를 내면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대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드라는 것이 터지면서 중국과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시들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어스얼라이언스 이제 대표님께서는 당시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과연 이 상황에서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과연 최소한을 버틸 수 있는 계획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를 되게 중심을 가지고 두셨고, 당시 그 확장되어 있던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오히려 온라인 사업도 진행을 하지만 오프라인 사업을 두면서 이제 플래그십 위주로 정말 중국어 교육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소수로 모아서 다시 단단하게 내실을 다져가겠다라는 방향으로 일종의 그런 소규모 피봇을 진행을 하셨었고, 그런 피봇을 진행하신 상태에서 다시 펀딩을 최소한으로 끌어들이셔서 아주 최소한의 자금으로 조금이라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실마리를 마련하셨던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런 외부 상황과 환경이 창업자의 기대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가장 또 가혹한 일이 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오프라인 사업을 준비를 하고 그 오프라인 자체도 좀 굉장히 경량화된 서비스로 이제 확장을 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때 마침 딱 서비스를 런칭하자마자 팬데믹이 터졌어요. 그렇게 되면 오프라인은 굉장히 의미 없게 되고, 거기에다가 중국과 관계된 이제 초반에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이제 산업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투자자들 자체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대표님은 장기적으로 여기에서도 다시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하고 지금 현재 오프라인 확장했던 것을 굉장히 축소를 다시 하시고, 그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비대면으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분야에 이제 손을 다시 뻗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유튜브와 그리고 틱톡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콘텐츠를 주목하고 이제 해당 크리에이터들과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하셨고 그것이 오늘날의 어스 얼라이언스의 발판이 돼서 다시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실이 내가 생각했던 상황과 너무 다르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지금 상황을 버틸 것인가,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미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비전을 어떻게 다시 가져가면서 나는 최소한을 가진 상태에서 아직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이런 개념을 현실적 낙관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사례가 있는데 굉장히 인상 깊어서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러프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술 회사들이 많은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전력 분야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에너지를 필요한 시간대에 가장 폭발적으로 소비하게 해주고, 그리고 유휴 시간대에는 에너지를 축적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분야를 스마트 그리드 분야라고 하는데, 해당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기술력과 그리고 기존에 쌓아놓은 데이터로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서 그걸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기술 기업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일수록 그 목표까지 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그 목표까지 가기까지 구성원이나 주주들 그리고 외부에서 연관된 그런 업체들 다 이제 좀 구성원들이 지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쭉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현재를 좀 버티면서 그 꿈을 유지할까? 약간 이런 고민에 많이 놓이게 되는데, 제가 봤었던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고민을 굉장히 슬기롭게 풀어나가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 개발은 계속 진행을 하되, 또 전기차 분야에 이제 여러 가지 충전기들이 많이 보급하고 또 많은 회사들이 난립을 해서 그런 전기차 충전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급속 충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깔끔하고 좋은 기술력으로 제품을 만드셨고, 그 제품이 이제 많이 인정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당장 의미 있는 재무 실적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하지만 내 꿈은 이 충전 사업이 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산업용 스마트 그리드에서 굉장히 큰 획을 긋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라는 비전을 계속 쭉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자신의 이제 미래 꿈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스타트업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회사들이고, 미래를 강조하면서 나는 이렇게 되겠어,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 라고 강조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상황이고 냉정하게 지금 내 포지션은 어느 상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더욱더 신뢰감이 있고, 이분은 지금 현재를 이렇게 포지션을 하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내가 지금 현재를 버티고 어떻게 보면 현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장기적인 꿈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 꿈을 향해서 언젠가 달려가는구나 라는 오히려 더 좋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보통 대표님들께서 이제 펀딩을 진행하실 때 펀딩 상황에 있어서도 좀 비슷한 현실적 낙관주의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펀딩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으니까 펀딩이 잘 되겠지 라는 생각, 막연한 생각 하나로 많은 이제 VC들이나 투자자를 만나면서 이제 펀딩 어떻게든 꼭 되겠지, 펀딩 결과적으로는 마무리가 되겠지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계속 유지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이 투자자가 내 핏과 나와 핏이 맞는 투자자인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관점,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포지션과 비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를 냉정하게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펀딩 상황에 있어서 현실적 낙관주의가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VC들 자체도 현실적 낙관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VC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 투자라는 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가 봐도 좋은 회사, 누가 봐도 좋은 재무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는 이미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아직 좀 미흡한데, 어떻게 보면 재무 실적으로는요 미흡한데, 아니면 사업적으로도 아직 갈 길이 먼데? 라고 하는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밸류가 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부분을 좋게 보고 이런 부분이 더 앞으로 강화가 될 거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확장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고, 그게 이제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원하는 이제 생각하던 이제 밸류의 회사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투자자들도 높은 수익을 이제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VC들도 당연히 현실적으로도 생각하지만 낙관주의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좋아 보이고 이게 뭐 자기한테 맞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하고 생각보다 오래 버티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지 못한다는 게 그 사람들 자체도 이제 내가 이렇게 좋은 면이 있고 이렇게 나중엔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아니면 충분한 그런 자기의 생각이 정립돼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지금 현재의 상황과 달라졌을 때, 그리고 회사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때는 바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아닌가 보네 라고 해서 바로 이탈을 하게 될 텐데, 결국에는 VC들도 결국엔 이 회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확신이 좀 공감을 할 때 그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고의 시간을 버텨나가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이제 저희도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니까 그 펀드에 출자를 해주시는 출자자분들께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회사에 투자를 했고 처음에 투자했을 때의 생각에 비해서 회사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것 같다 라는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